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E300 4D 부메스터입니다. 진동 기능이 있는 거라고 해서 4D인데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채널 수가 많으면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손을 대면 소리가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혹시 튜닝하고 있는 것이 가성비가 나쁜,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튜닝이 의외로 쉽게 합리적으로 가성비 높게 튜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4D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 서라운드가 이 룸램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있고, 서브우퍼가 이렇게 양쪽, 그 다음에 트위터가 이제 바이앰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미드레인지와 바이앰프로 되어 있고, 이 등받이 머리 뒤쪽에 이 헤드레스트에 또 진동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4D 할 때만, 버튼을 눌렀을 때만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동작을 하느냐? 저음 나올 때 이 우퍼 사운드는 귀로 듣고, 진동은 이걸로 느끼는, 말 그대로 약간 사기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 스피커가 있고 서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15채널로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고민이겠지만, 채널 수가 많아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면, 트위터 미드 서브우퍼가 3 스피커 3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음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우퍼가 각각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룸램프에 서라운드가 있고, 센터 스피커는 이 중고음을 같이 출력하게 되어 있고, 미드레인지와 서브우퍼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이 미드레인지와 서브우퍼 크로스오버가 250Hz로 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드와 트위터가 지금 바이앰프로 되어 있는데 크로스오버가 5.4kg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일반 스피커 교체했을 때 보통 3kg에서 4kg, 또 낮은 것은 2.5kg까지 내리기도 하는데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D는 등받이의 진동입니다. 3D를 눌렀을 때는 앞 스피커 레벨이 낮아지고 뒤 스피커 레벨이 커지는 그런 기능이고, 전체적으로 15채널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분석은 청음을 해보고, 청음이야 물론 당연히 제가 하는 것입니다. 청음을 내서 분석을 해보고, RTA 분석을 해보고, 시스템 분석을 한 후에 튜닝 방향을 세워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청음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실제로 가지신 분들은 청음을 당연히 날마다 음악을 듣고 계시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 소리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다양한 차종을 튜닝하면서 카오디오샵을 하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조금 일반 소비자보다는 약간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 사운드가 좋을 것인지 나쁜지 이걸 판단할 때는 선명도와 출력, 저음, 음상,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감, 밸런스가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선명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순정 자체는 그렇게 타재 스피커에 비하면 선명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명하냐 명료하냐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운드가 명료하다는 것은 모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동일한 시간에 내 귀에 도착을 해서 소리가 중첩되지 않고 이중으로 들리지 않았을 때 이 사운드 자체가 명료하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제가 여기 공간 자체가 사운드를 약간 울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약간 울리는 거죠.
그런 사운드가 명료도가 낮은 것입니다. 명료도가 높으면은 반사음이 없고 하나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들렸을 때 명료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 오디오의 명료도가 높게 만들려면 순정 오디오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명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운전자 기준으로 사운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정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뿐만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 승객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임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시간 조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좌석도 배려를 하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음상을 만들면은 음상이 이쪽에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명료도는 나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명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나 저나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고음에 대한 선명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음의 악기 소리, 그 다음에 여성 보컬의 높은 쪽,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20에서 20kHz라고 했을 때 이 4kHz 또는 2kHz 이상의 주파수부터 20kHz까지 이 고음역대가 얼마나 잘 들리느냐를 선명도가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정 스피커는 이 선명도를 따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자체, 이야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순정은 그냥 약간 기본 오디오보다 좋으면 되는 게 이런 오디오 옵션, 부메스터 옵션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출력 문제입니다. 이 순정에서의 출력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30W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낮은 이유는 이 출력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 출력이 높고 소리가 빵빵하게 난다고 해서 차량이 더 팔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출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오디오의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정 출력은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이 출력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자, 출력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출력이 낮으면은 일단 저음이 뭉개지고, 그리고 이 뭉개진 사운드가 나머지 사운드를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을 크게 올렸을 때 음이 이제 찌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륨을 크게 들어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려버리면 찌그러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 출력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오디오 튜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음량으로 맑고 깨끗한 사운드를 듣고 싶으신 분, 또 한쪽은 파워풀하게 듣고 싶으신 분. 그런데 이렇게 파워풀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출력이 낮으면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음은 뭉개지고, 그리고 낮은 출력으로 스피커를 구동했을 때는 사운드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운드가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저음은 역시 순정 자체가 저음이 높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으로 해서 저음 우퍼를 구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음상입니다. 이 음상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잠깐 지우고 갈까요? 이 음상은 시간 조절을 하지 않고 위상만 약간 조절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하면은 운전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음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순정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운전석 기준으로 들을 때는 음상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음상이 여기 생기면 스테레오 분리까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상이 그렇게 되면 밸런스도 안 맞고 스테레오 효과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음장감은
당연히 음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테레오를 L과 R을 느껴야 되는데 L, L, R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스테레오 음장감이 당연히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밸런스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게 만들려고 만든 게 이 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퍼 출력을 더 올려봤자 뒤에 있는 순정 자체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출력을 높이면 되는데 앰프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이상한 방법을 써서 묵직한 저음이 나오는 것처럼 진동을 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서브우퍼가 재생하는 대역이 이 묵직한 대역이, 자, 이게 8인치, 10인치, 12인치. 그 다음에 출력이 높고 이 낮은 대역까지 재생했을 때 우리가 진동으로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출력이 낮으면서 얘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어색한 저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감동이 없는 사운드, 모든 게 다 나쁘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일부 오너들은 만족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료도 있게 듣고 싶다, 이럴 때는 서라운드를 키면 절대 안 됩니다. 청음은 제가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이 감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디오 튜닝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단계 더 RTA까지 분석을 하고 시스템 분석을 해서 이 감동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음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순정 상태의 음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운전자 기준으로 맞추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포커스가 작고 이 센터의 음상이 보컬이 명확하게 딱 들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면 이런 시험을 할 때, 저희가 세븐드럼 시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작고 명료하게 딱딱 구분되는 사운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효과가 극대화되고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조절만 조금 더 잘하면은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순정 자체가 1, 2, 3, 4, 5가 넓게 들리고 어디에서 들리는지 모르고 6, 7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이런 세븐드럼의 음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완벽한 스테레오 음장감을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음상은 운전자 기준에 이런 음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DSP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정 이대로 DSP만 사용해서 시간 조절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간 조절만 한다. 우리가 DSP를 추가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 아까 같이 음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순정 그대로 시간 조절을 하면은 아까 같은 음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트위터의 지금 여기에 있는 트위터를 앰프 출력을 측정해 본 것입니다.
녹색 선은 기본적으로 L 채널, 운전자 채널이고 청색 선이 조수석 채널인데 둘이 같은 파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신호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 개를 합해도 동일한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파형이 보인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분에 뭔가가 조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성이 변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두 개를 합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트위터만 이러는 것이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위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미드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어에 있는 4인치 미드레인지인데 4인치 미드레인지입니다.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L과 R 이렇게 동일한 파형인데 두 개의 신호를 섞었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뭔가가 속성이 또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은 제가 설명드렸던 세븐드럼의 포인트, 명확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상을 뭔가를 바꾸려고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이 우퍼는 녹색이 운전석이고 청색이 조수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퍼의 이퀄라이저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은 이런 파형이 지금 나온 거죠. 자, 이런 그 핑크 컬러로 해서 두 개의 합계 출력이 나왔는데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뭔가를 여기에서 순정해서 뭔가의 가공이 있었다. 속성이 변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트위터도 변경되어 있죠. 미드도 변경되어 있죠. 서브우퍼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속성이 변해져 있는데 그대로 DSP를 연결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 전혀 엉뚱한 음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 SSRP를 통해서 원신호를 복원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가운데 파형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시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DSP를 잘 선택하고 카오디오샵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DSP와 카오디오샵입니다. 자, 이 카오디오샵을 잘 고르면은 당연히 DSP는 제대로 된 제품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카오디오샵만 잘 고르면은 튜닝은 90%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99.9%는 카오디오샵을 잘 못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튜닝을 하셨다면 오시면 제가 사운드를 제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명도, 출력, 음상, 스테레오, 밸런스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RTA,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측정을 해서 이게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300 부메스터 4D 순정 RTA가 지금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데 당연히 운전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파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순정에 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음이 너무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파형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고음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음을 높게 할 수도 없는 이유는 순정 스피커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음을 높게 하면은 소리가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RTA 파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음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D 진동하는 것을 이 뒤에다가 넣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위터는 이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스피커나 이 미드레인지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데 이 센터 스피커의 출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센터 스피커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약 5kg 약간 그 언저리, 그 다음에 여기도 크로스오버가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깊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원래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벤츠의 특성상 도어가 4인치이기 때문에 도어 4인치가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이 낮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6.5인치면 이렇게 갈 텐데 4인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뿐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퍼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 밑에 있는 우퍼에서 나는 이 중저음이 소리를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벤츠나 BMW 차량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방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밸런스를 잘 잡고 이 대역을 어떻게 잘 죽이면서 이 크로스오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만드는 것,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튜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순정 출력과 RTA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00 부메스터 4D의 지금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보시면은 원래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은 거의 근사하게 나오는데 이 고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각도 때문입니다. 트위터가 사이드미러 쪽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는 0도가 아니고 상당히 틀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롤 오프는 원래 정상적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음역대는 사실은 약간의 노이즈성 고음이기 때문에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롤 오프는 꽤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번에는 트위터인데 운전석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조수석이고 이번에는 운전석. 운전석의 이 그래프를 봤더니 역시 비슷하게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FLM, 그러니까 운전석 쪽의 미드레인지입니다. 미드레인지의 원래 오디오의 출력 특성은 핑크 색깔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2대0만 약간 이상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원래의 이퀄라이저 특성을 스피커가 그대로 재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수석입니다. 조수석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 원래 오디오에서는 이런 출력을 나타냈지만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지금 출력이 레벨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것이 약간 보이고 지금 이 핑크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운전석에 비해서 운전석은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낮게 나오고 이 부분도 역시 약간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보다 조수석의 출력이 전체적으로 약간 레벨이 3dB에서 6dB 정도
낮게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품별로 RTA를 측정하는 것은 소리를 밸런스 있게 만들려면은 각각의 스피커가 제대로 소리를 하나하나 내주면서 얘들의 레벨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성이 오디오에서 출력하는 특성이 스피커에서 그대로 재생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순정 출력이 이렇게 빨간색은 센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트위터의 LR, 가운데에 있는 녹색과 청색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녹색과 청색은 우퍼입니다. 자, 이것이 순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RTA로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쪽에 있는 것. 튜닝을 하고 나면은 이 평탄한 중음,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간 고음,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저음, 이런 형태의 라우드 특성을 만들어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음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이야기해 드렸고, 지금은 RTA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인지 또는 어떤 상황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약간 어려운데 조금 전에 RTA에서 봤던 것을 실제 순정에서 어떻게 크로스오버를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트위터인데, 이게 트위터입니다. 이게 트위터인데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원래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꺾였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레인지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미드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드레인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인치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지금 250에서 크로스오버가 정해져 있고, 서브우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브우퍼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발 앞쪽에, 격벽 쪽에 있습니다. 미드레인지는 당연히 이게 미드레인지고 이게 트위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지금 트위터고 이게 미드인데, 트위터가 여기 장착되어 있을 때는 바이앰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바이앰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이앰프 하나하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시보드 위로 올라간다면 바이앰프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 차량은 원래부터 이게 바이앰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메스터 4D가 아닌 일반 차량들은 이게 같은 채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바이앰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시스템적으로 얘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 이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트위터, 앞도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뒷도어, 뒤에 출력을 높게 듣겠다면 뒷도어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DSP가 추가되면 이 우퍼, 그 다음에 서라운드, 여기 진동, 이쪽 서라운드는 사실 튜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할 이유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교체하면 좋은데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느냐? 제가 아까 감동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감동을 만들려면 일단 이 스피커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센터와 앞 스피커는 교체해야 됩니다.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DSP가 하나 추가가 돼서
이 DSP는 몇 채널을 쓸 거냐라는 것은 이제 고객님들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소 10채널은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는 구동해 줘야 되니까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구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적어도 10채널은 써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감동도 없는데 선명도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명료도도 떨어지고 사운드 포커스와 음상도 마찬가지고 스테레오 효과, 저음, 출력 밸런스 모든 것이 다 안 맞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품들의 가격을 어느 레벨로 또 어떤 부품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샵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샵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성능 좋은 것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튜닝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부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품을 쓸 것이냐를 할 때 제가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DSP는 몇 채널을 쓸 거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최소 10채널은 써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고 고음질로 하겠다 그러면은 12채널을 써야 되고 헬릭스의 V12, 그 다음에 다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헬릭스의 V18 채널, V18이죠. 이 DSP를 사용하면 출력도 높고 음질도 고음질로 할 수 있지만, 자, 그건 이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노 앰프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이 우퍼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정 우퍼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 모노 앰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도어 스피커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벤치 전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거나 포칼 ES100K나 유토피아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주로 듣고 소리도 어느 정도 크게 듣고 감동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유토피아 TBM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돈 쓴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꽤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여기에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면은 유토피아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뒷도어는 포칼 제품의 MBZ100이나 ES100K 교체할 경우, 그러나 50% 이하 정도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개는 이제 교체를 많이 안 하시는데 벤치 고객님들은 좀 교체를 하시는 편입니다. 자, 서브우퍼는 이런 가벼운 저음 말고 이 가짜 저음 말고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600W나 800W 정도의 출력을 내는 우퍼를 트렁크에 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모노 앰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DSP로 시간 조절을 하고 뭘 해도 음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음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스테레오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명료도도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한 뒤에 제대로 조율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이 코에다만 놓고 튜닝하는 게 아니고 양쪽 귀 이렇게 해서 마이크 4개를 사용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포마이크 밸런스 튜닝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것이죠. 튜닝을 적당한 돈으로 튜닝한다면은 저는 이 정도 권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한 조니까 앞쪽에 ES100K,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 스피커는 KX3, 그 다음에 여기에 DSP 앰프는 매치업
10 정도 넣어줘서 튜닝을 하면 순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실제로 저한테 이제 튜닝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유토피아 3.5WM과 여기 센터도 3.5WM, 그리고 여기 트위터 유토피아 TBM으로 장착하면 이 DSP는 채널을 몇 채널 구동하느냐에 따라서 10채널, 12채널, 18채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뒷스피커를 교체하면은 조금 더 꽉 찬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튜닝 방법은 중상급이 아니고 완전 상급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E300 부메스터 4D 사운드에 대해서 튜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니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를 가지고 어떻게 부품을 선택하고 꾸밀 것인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어차피 소리를 미리 들어보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대로 하면 350에 315에 만약에 여기에 12채널짜리 넣겠다 그러면은 450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돈 1000만 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고민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튜닝할 것이냐. 자, 이 많은 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소리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소리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 없으면 카오디오샵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카오디오샵을 한 3군데 정도 선택을 해서 방문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내 등을 쳐먹을 놈인지 저 분이 소리를 만들어줄 분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카오디오샵을 결정하시라. 그렇게 되면 뭘 해도,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를 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쓰면서 고민하지 않고 온라인에 광고만 보고 여러분들이 카오디오샵을 찾는다면 100% 실패한다. 여러분의 중복 투자 없고 중복 투자 없는 튜닝, 그리고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벤츠 E300 4D 부메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